이번 시간에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처리 기능 구현을 보게 되면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5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문제당 배점이 이제 7점씩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그 내용 좀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서는 우리 쿼리 작성하는 문제가 총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쿼리 작성하는 거를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그런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마법사가 됐든 쿼리 작성기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특별한 이제 지상 없이 제시된 결과 그 그림을 보고 수험자가 속성 같은 것들을 판단해서 지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 지상만 보고 문제를 푼 게 아니라 그림까지 같이 보고 그림과 똑같이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시험장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긴장을 하죠. 긴장하기 때문에 실수로 속성 같은 것들을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결과 그림이랑 여러분들이 작성한 거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이제 들이셔야 돼요.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서 특별하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가 평이하게 나오면 그냥 35점 전부 다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많이 어려워진다. 그랬을 때 최악의 경우 우리 쿼리 작성하는 이 문제에서 이전에 출제되지 않았던 그런 속성이 됐든 함수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제 한 번도 이전에 출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쿼리 작성하는 5문제를 전부 다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쿼리들이 우리 크로스텍 쿼리다, 매개 변수 쿼리다, 그룹 지정하는 쿼리다, 그리고 테이블 만들기 쿼리, 그리고 불일치 검색 쿼리, 그리고 삭제 쿼리, 삽입 쿼리, 업데이트 쿼리,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하고 이렇게 이제 9가지 그 쿼리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기존에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쿼리 작성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속성이나 함수들은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원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우리 주문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래요. 이용해서 최근 주문 없는 고객에 대해서 회원 테이블에 보게 되면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비고라는 그 필드 값을 별표 관리 대상 회원 이걸로 이제 변경하는 관리 대상 회원 처리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에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업데이트를 시키긴 시키는데 어떤 테이블에 우리 회원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비고 필드 그 값을 별표 관리 대상 회원 요걸로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회원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주문이 없는 그 고객에 대해서만 우리가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죠.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최근 주문 없는 그런 고객이란 우리 주문 일자가 2025년 4월 10일부터 시작해서 2025년 4월 20일까지 중에서 회원 테이블에는 고객 아이디가 있어요. 회원 테이블에는 있는데 주문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가 없는 그 고객이 최근 주문 없는 그런 고객이래요.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쇼핑몰에서 물건을 이제 주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회원가입을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정보, 내가 회원 가입할 때 입력했던 그런 정보는 전부 다 이제 회원이라는 그 테이블에 전부 다 기록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내가 이제 물건을 주문하게 되면 내가 주문한 그 내역은 전부 다 이제 주문 테이블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회원 테이블에는 고객 아이디가 있대요. 있는데 주문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가 없는 그 고객은 아직까지 주문을 아직 안 했다는 그 얘기죠. 그때 최근 주문 없는 고객이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날짜가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요 사이 날짜 그 안에 주문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가 없는 그 고객이 최근에 이제 주문이 없는 그런 고객이라는 그 얘기요. 그때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not in 연산자 그리고 이제 하이 커리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회원 테이블이요. 회원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제 고객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하고 쭉쭉쭉 들어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비고 필드가 있죠. 이 비고 필드에 보니까 지금쯤 이렇게 이제 네 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 그림 봤을 때 레코드의 총 개수는 총 14개가 있대요. 이 14개 중에 4명이 최근에 이제 주문이 없는 그 고객이라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 그렇게 해서 문제 그림에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화면 크기 조정 좀 해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회원 테이블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이제 회원 테이블이 있죠. 회원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쯤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때 우리 이제 비고라는 그 필드를 봤을 때 비고 필드에 별표 관리 대상 회원이다 그런 내용이 써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이 테이블을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그때 레코드의 전체 개수는 이제 14개가 있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 테이블 요거 이제 꺼버리고요. 우리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쿼리를 이제 만들 때는 우리 메뉴에 이제 메뉴 중에 만들기라고 있죠. 만들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우리는 쿼리를 이제 만들 거니까 쿼리에 가서 우리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쿼리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그 창이 뜨고 오른쪽에 보니까 속성 시트 창이 텄는데 이 속성 시트는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요건 이제 꺼버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 회원하고 이제 주문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일단은 우리 회원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하고요. 우리 주문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할게요. 해서 여기 이제 회원 테이블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주문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테이블 추가 요 창도 요것도 이제 닫아 버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원 테이블하고 이제 주문 테이블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을 갖다 놨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비교해 줘야 되는 게 회원 테이블에 보게 되면 고객 아이디가 있고 주문 테이블에도 우리 이제 고객 아이디가 있는데 이 고객 아이디를 가지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을 추가시켜 놓고 보니까 이 두 개 테이블 간의 관계는 1대 다관계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때 고객 아이디로 서로 관계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두 개 테이블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할 때 고객 아이디로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문 테이블 얘는 실제로 이제 업데이트 할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주문 테이블은 제가 삭제 좀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주문 테이블하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써져 있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테이블 제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 거니까 우리 메뉴에 이제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쿼리 유형을 이제 변경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쿼리 유형들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 거니까 업데이트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업데이트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는 순간 중간에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그 필드는 비고 필드 그 값을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키는 그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고라는 그 필드 거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해당 필드가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때 비고라는 그 필드의 그 값을 어떻게 업데이트를 시킬 건지 그걸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별표 한 칸 띄고 우리 이제 관리 대상 회원하고 요걸 이제 그대로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글자들을 이제 입력할 때는 우리가 중간에 이제 띄어쓰기 같은 게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특수 문자를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 특수 문자를 집어넣을 때는 한글에서 자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눌러주면 되는데 대부분
미음이라는 그 자음에 특수 문자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해서 미음 누르고 한자 키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그때 별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칸 띄고요. 그 뒤에다가 관리 대상 회원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돼요. 그때 내가 쓴 글자가 다 안 보이죠? 이거는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 경계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쓴 글자 길이에 맞게 열 너비가 이렇게 이제 조정이 돼요. 그때 이곳에 이제 띄어쓰기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작성한 게 회원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제 비고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비고 필드를 이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해 준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이 쿼리를 우리가 실행을 시켜 버리게 되면 회원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비고라는 그 필드 값이 별표 관리 대상 회원 이걸로 이제 업데이트가 다 돼버린다고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그 비고란을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할 게 아니죠. 최근에 이제 주문이 없는 그 고객에 대해서만 비고 필드 값을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돼요. 그때 우리가 테이블을 두 개 이제 추가시켜 놓고 확인했을 때 우리 고객 아이디로 서로 이제 비교해 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원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제 고객 아이디라는 그 필드가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고객 아이디 그 필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얘랑 이제 비교하고자 하는 게 우리 주문 테이블에 그 고객 아이디랑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때 문제에서 나딘 연산자 그리고 하이커리 요걸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여기서 이제 하이커리라는 거는 다른 선택 컬이나 실행 컬이 그 안에서 우리 셀렉트 문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쿼리를 보고 우리가 하위 쿼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위 쿼리를 작성할 때는 가로 안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고객 아이디 여기다 이제 조건 쓰는 그 란이 있죠. 해서 여기 이제 우리 이곳에다가 조건 쓰는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하이 쿼리 작성할 거니까 우리가 가로 먼저 열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셀렉트 구문을 이제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됩니다. 셀렉트라고 쓰고 뭐를 검색해라? 우리 고객 아이디라는 거를 우리 검색해 달라. 검색하긴 검색하는데 그때 어떤 테이블로부터 검색해라? 프롬이라고 쓰고 우리 주문이라는 그 테이블이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만 제가 작성하게 되면 주문 테이블에 들어있는 고객 아이디를 싹 다 이제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해서 우리 이제 이 고객 아이디랑 이제 서로 비교를 하겠죠. 그때 회원 테이블에는 이제 고객 아이디가 있는데 주문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가 없는 그 고객을 이제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검색하면 주문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를 싹 다 찾아서 우리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나온 그 고객 아이디랑 회원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고객 아이디를 서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일치하지 않는 그 고객을 이제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not in 하고 not in을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최근에 이제 주문이 없는 그 고객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날짜를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from 뒤로 찾아가서 여기다 이제 where하고 우리가 이제 날짜를 조건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때 우리 이제 주문 일자라는 그 필드요. 주문 일자라는 게 있는데 이 주문 일자가 이 사이의 날짜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만 검색해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between으로 이제 묶어줄 거예요. 해서 between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2025년 우리 이제 4월 10일이요. 4월 10일 이렇게 이제 날짜 써주고 중간에 이제 end 써주고요. 그 다음에 2025년 4월 20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짜를 써주면 되는데, 이런 날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건 XX에서 이제 입력을 할 때에는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샵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내가 쓴 이 데이터를 날짜로 이제 인식을 합니다. 해서 날짜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뭘로 묶어준다? 우리 샵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된다. 이것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주문 테이블에서 우리 이제 주문 일자가 요 사이 날짜인
그 데이터에 우리의 고객 아이디를 이제 추출해 줄 거예요. 그리고 회원 테이블에 이제 고객 아이디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서로 이제 비교할 때 서로 이제 일치하지 않는 그 데이터를 이제 검색해 달라 그렇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 아이디에 만약에 이제 1번, 2번, 3번 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문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를 이제 검색을 했어요. 이 날짜에 해당하는 그 고객 아이디를 검색했더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1번하고 2번만 나왔습니다. 그때 앞에다가 이제 not in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 1번은 똑같이 들어있잖아요. 1번 빼고 2번 빼고 나머지 일치하지 않는 요 3번에 대해서 이제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의 그 값을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해달라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작성할 거 다 했으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실행 아이콘이 있어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4개의 행을 새로 고칩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회원 테이블 요걸 이제 실행을 시켜서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회원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비고라는 그 필드 값이 업데이트 된 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관리 대상 회원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4개의 행이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 문제 그림을 봐도 4개의 레코드가 별표 관리 대상 회원 그걸 이제 업데이트 됐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밖에 푼 거예요. 그러면 회원 테이블 요거 이제 확인했으니까 요건 이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날짜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우리가 앞뒤에다가 뭘 붙여준다? 샵을 이제 꼭 붙여줘야 내가 여기다 쓴 그 값을 날짜로 이제 인식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위 커리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로로 묶어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 데이터를 이제 검색할 때는 우리가 not in 연산자 요걸 이제 쓰더라.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회원 테이블도 이곳에다가 추가를 시켜놨고 주문 테이블도 아까 추가를 시켰었죠.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커리를 할 때는 그런 이제 주문 테이블을 실제로 업데이트 할 게 아니니까 주문 테이블은 내가 삭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 커리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실제로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그 테이블만 이곳에 추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커리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이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커리 이름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죠. 문제에서 관리 대상 회원 처리라는 그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쿼리 이름에다가 관리 대상 회원 처리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되는데 쿼리 이름 쓰자마자 바로 엔터 누르지 마세요. 왜? 내가 이런 글자 같은 것들 이제 입력하다가 우리 오타가 날 수도 있잖아요.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썼으면 다시 한 번 더 오타가 있나 없나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바로 누르세요. 만약에 이런 이제 쿼리 이름 우리가 쓰다가 오타가 나면 이 문제는 그냥 다 틀린 걸로 그렇게 이제 채점이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 실컷 다 풀어놓고 이런 쿼리 이름 틀려서 내가 틀린 걸로 채점 돼버리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입고 월별로 우리 생산지별로 우리 입고 수량의 합계를 줘야 하는 입고 현황이라는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마법사로 만들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 때도 있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씨앗하고 씨앗 있고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이나 쿼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할 때는 마법사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쿼리 디자인 그걸로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만약에 하나의 테이블이나 하나의 쿼리를 사용해서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올 때는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크로스텍 커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보고 그리고 문제 그림을 보고 우리의 행 머리글로 우리 열 머리글로 우리의 값으로 뭐가 사용되는지 그거부터 구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를 잘 읽어보면 있고 월별 그랬죠. 있고 월이라는 게 1월이다 2월이다 3월이다 이렇게 이제 월별로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생산지 별로라고 했어요. 생산지 보니까 지금 맨 위에 이제 국내산이다 수입산이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네 번째 지상 보게 되면 생산지는 원산지가 이제 한국이면 국내산이다. 그 외에는 수입산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생산지 별로 나타내는 거는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이걸로 이제 구분해서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고 수량에 이제 합계를 조회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각각 이제 월별로 그리고 이제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거기에 따라서 입고 수량의 합계가 지금 이곳에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실제로 이제 값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영역이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우리 왼쪽에 보면 입고 품종수하고 얘도 있죠. 얘는 이제 행 머리글로 이제 사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크로스텍 커리에서는 행 머리글은 한 개 이상 지정할 수 있어요. 한 개 이상 지정할 수 있는데 여러 개를 만약에 지정한 경우에 왼쪽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표시가 돼요. 행 머리글로 표시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맨 앞에다가 이제 있고 월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 오른쪽에다가 우리가 있고 품종수 얘를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내가 만드는 그 순서대로 얘가 이제 표시가 돼요. 그리고 문제 지상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두 번째 지상 있죠. 입고 품종수요. 입고 품종수 얘는 씨앗 테이블에서 우리 씨앗 코드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행 머리글은 보통 이제 함수 같은 것들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함수를 이제 적용할 그런 필드명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10이다, 15다, 5다 이렇게 이제 나온 그 값은 우리 씨앗 코드를 가지고 개수를 이제 구해 준 거다. 그렇게 이제 유추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문제상에서 만들려고 한 거는 우리 행 머리글로 사용할 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열 머리글은 무조건 이제 하나만 나와요. 그리고 값 영역에다가 표시하고자 하는 게 지금처럼 요만큼의 그 데이터들이요. 이렇게 해서 행 머리글 두 개, 열 머리글 하나, 값 하나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그런 이제 크로스텍 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크로스텍 컬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쿼리를 작성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뜨고 오른쪽에 보니까 테이블 추가하고 있죠. 문제에서 씨앗하고 씨앗 있고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씨앗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씨앗 있고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을 싹 다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테이블 추가시킬 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눌러버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거니까 쿼리 유형부터 바꿔줘야 돼요. 해서 쿼리 유형에 크로스텝이다라고 해서 이곳에 따로 있죠. 해서 크로스텝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우리가 크로스텝 요거 이제 클릭하게 되면 중간에 크로스텝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있고 월 얘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지상 보게 되면 있고 월이라는 거는 있고 일자에 월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있고 일자는 연, 월, 일 그런 여러 가지 날짜가 들어 있나 봐요. 그 중에서 이제 월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문제에 보니까 이제 months라는 그 함수를 쓰라고 나왔죠. 그러면 우리 있고 일자라는 거 지금 이곳에 있죠. 씨앗 입구에 보면 있고 일자가 있으니까 있고 일자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있고 일자라는 그 필드가 지금쯤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있고 일자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행 머리글로 쓸 거니까 크로스텝을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쓰겠다. 이걸로 이제 변경을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있고 일자에서 우리가 월만 이제 따로 추출해야 되니까 앞에다가 이제 months라는 그 함수 이렇게 이제 써서 있고 일자라는 그 필드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months로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수 안에다가 특정 필드명을 쓸 때는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줘야 돼요. 그리고 얘네 이제 화면상에 나타날 때 있고 월하고 요 제목으로 표시가 돼야 되니까 우리 먼스 쓴 거 고 맨 앞으로 가서 입고 월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화면상에 표시하고자 하는 그 제목을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우리가 콜론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앞에다가 화면상에 이제 표시하고자 하는 그 제목을 먼저 써주고 콜론 찍고 그리고 데이터로 이제 어떤 값을 나타낼 건지 그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 머리글로 쓰고자 하는 게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이걸 이제 화면상에 표시해 줘야 되는데 그때 생산지라는 거는 원산지가 이제 한국이냐? 한국이면 국내산으로 표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싹 다 이제 수입산으로 설정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원산지가 한국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비교해 줘야 돼요. 비교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IIF 요 이제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원산지라는 게 우리 씨앗 테이블에 들어있죠. 해서 우리 씨앗 테이블 여기서 이제 원산지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원산지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산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산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IIF라는 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고 원산지는 이제 필드명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원산지가 있다. 이 원산지에 들어있는 그 값이 한국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왜? 문제에서 이제 한국이면 국내산으로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수입산으로 출력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지금 요만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국내산이라고 그렇게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다가 수입산으로 이제 표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IIF 그 함수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국내산, 수입산 얘가 바로 화면상에 출력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출력이 되니까 앞에 이런 이제 제목들은 없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제 작성하지 않으면 EXPR1이다, EXPR2다 해서 이런 게 자동으로 붙어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는 거는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얘는 지금 열 머리글로 쓸 거죠. 해서 열 머리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입고 수량의 이제 합계를 줘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입고 수량이라는 거는 우리 씨앗 입고에 보게 되면 입고 수량이라는 그 필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고 수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 얘는 뭘로 쓰겠다? 우리 값으로 표현하겠다.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입고 수량의 이제 합계를 조회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 요약이라고 있죠. 요약을 우리 지금 묶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합계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 요약에 보면 묶는 방법이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는 입고 월별로 묶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여기서 구해서 국내산은 국내산끼리 수입산은 수입산끼리 묶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이렇게 이제 묶는 방법으로 놔두면 되고요. 입고 수량 같은 경우에는 합계를 구해서 그걸 이제 값으로 표현해 달라 그렇게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이제 크로스텍 쿼리 같은 경우에는 행 머리글이다, 열 머리글이다, 값이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줘야 우리가 이제 잠깐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시킬 때는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결과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실행이라고 있죠. 여기 이제 실행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입고 월이다 라고 해서 1, 2, 3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어요.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1, 2, 3만 표현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월이라는 그 글자도 같이 붙어 있죠. 그러면 제 것도 월이라는 그 글자를 같이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 이제 국내산이다, 수입산이다 정상적으로 이제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입고 수량이 이제 합계를 구했는데 65다, 245다, 150이다, 375다, 15다, 125다 하고 그 값이 정상적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입고 월 여기 1, 2, 3 그 뒤에다가 월이라는 그 글자 붙이고요. 그리고 입고 품종수 얘도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여기 이제 있고 월하고 여기서 이제 먼스로 구해놓은 거 있죠? 그 뒤로 찾아가서 우리 문제에 보게 되면 앰퍼센트 연산자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월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입고 품종수 얘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입고 품종수는 씨앗 테이블에 보게 되면 씨앗 코드가 있대요. 이 필드를 이제 이용해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씨앗이라는 그 테이블이요. 그 테이블에서 우리 씨앗 코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씨앗 코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는데 얘를 가지고 우리 이제 개수를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묶는 방법은 이제 개수다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 씨앗 코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사용하기 위해서 입구 품종수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추가시킨 거죠. 해서 행 머리글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화면상에 나타나는 그 제목은 입구 품종수 요걸로 이제 나타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씨앗 코드 맨 앞에 가서 입고 품종수하고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해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상에 표시하고자 하는 그 제목 쓰고요. 콜론 찍고 씨앗 코드의 이제 개수를 구해서 행 머리글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을 이제 다 해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해놓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떴습니다. 일단 입구 월부터요. 입구 월 보니까 1, 2, 3만 아까는 표현이 됐었는데 이제 월이라는 그 글자도 표현이 돼서 문제 그림과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입구 품종하고 이렇게 네 글자만 나왔어요. 이거는 열의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우리 필드명 그 사이요. 요 사이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전부 다 제목이 다 보이죠. 입구 품종수다, 입구 품종수다 똑같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10, 15, 5, 10, 15, 5 똑같죠. 그리고 국내산이다, 수입산이다 똑같이 이제 나왔고요. 그 밑에 있는 이런 값들도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코드의 개수는 총 3개다. 레코드의 개수 총 3개가 맞죠? 이렇게 해서 요 지상들을 보고 이제 문제를 다 풀어줬고 그 밑에 보니까 쿼리 결과로 이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림같이 이제 똑같이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입구 현황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입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쓰고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입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크로스텍 쿼리가 작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씨앗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씨앗 입고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검색할 그 씨앗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아서 해양 씨앗 입고 정보를 조회하는 씨앗 입고 조회라는 그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지금처럼 결과값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그때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 거는 씨앗명에 이제 일부를 입력할 때 국이라는 그 글자를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온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씨앗명에 국이라는 그 글자가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매개 변수 쿼리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찾아가고요. 우리 여기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씨앗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씨앗 입구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두 개 테이블을 싹 다 이제 다 추가를 시켰으니까 테이블 추가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테이블을 가지고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맨 앞에 보니까 이제 입구 일자가 있죠.
그러면 우리 입구 일자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입구 일자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나타낼 게 우리 시안명이요. 시안명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시안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입구 수량이요. 입구 수량 이곳에 있으니까 여기서 또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입구 단가가 있죠. 해서 여기서 이제 입구 단가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 판매 단가가 있으니까 우리 판매 단가 요것도 이제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면 돼요. 그리고 부가세를 이제 맨 뒤에다가 표시해야 되는데 우리 부가세라는 거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부가세 그 필드요. 그 필드는 입구 단가가 10,000 이하면 판매 단가의 이제 10%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만초가 30,000 이하면 판매 단가의 이제 20%로 계산하래요. 그리고 3만을 이제 초과하면 판매 단가의 이제 30% 그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때 이제 계산할 때 우리 스위치라는 그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 이제 스위치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스위치라는 그 함수요. 자, 우리 스위치라는 그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써주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인수 1번 요걸 이제 계산해 달라.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두 번째 거 써주고 이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인수 2번에 해당하는 거 요거 이제 계산해 달라. 만약에 뒤에 조건 세 번째 게 또 있다. 그러면 조건 3번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인수 3번을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위치라고 일단은 먼저 써주고요. 맨 앞에 첫 번째 이제 조건이요. 우리는 입고 단가가 10,000 이하야. 요걸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입고 단가라는 거는 우리가 필드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우리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입고 단가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 입고 단가가 10,000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작거나 같다 만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입고 단가가 10,000 이하라면 어떻게 계산해라? 우리 이제 판매 단가의 10%로 계산하라 그랬죠? 우리 판매 단가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필드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대괄호로 묶어서 판매 단가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거 곱하기 10% 그렇게 써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0.1을 곱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 쓴 그 첫 번째 조건과 첫 번째 인수를 썼죠. 그러면 요걸 이제 복사하세요. 복사해서 그 뒤에다가 또 붙여넣기 해주고 이제 수치만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만초가 30,000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우리 30,000 이하야? 그렇게만 물어보면 되겠죠. 여기서 만을 초과하냐? 그건 이제 여기서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왜? 이 첫 번째 조건에서 10,000 이하야? 그렇게 물어봤는데 10,000 이하가 아니래요. 아니다. 그 얘기는 우리 만을 초과한다. 그 얘기요. 만약에 10,000 이하라면 얘를 이제 계산하고 그냥 끝나요. 뒤에 있는 거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두 번째 조건까지 넘어왔다. 그 얘기는 첫 번째 조건에 만족을 못하니까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못한다. 10,000 이하가 아니다. 그 얘기는 만을 초과한다. 그 얘기잖아요. 해서 만을 초과할 때만 두 번째 조건으로 찾아온다고요. 해서 여기서는 만을 초과해? 그건 이제 따로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우리 이제 판매 단가의 20%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뒤에 있는 거 곱하기 0.2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 또다시 이제 붙여넣기요. 붙여넣기 하게 되면 또 요 조건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세 번째 조건은 이제 3만을 초과해?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우리 판매 단가의 이제 30%로 그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에서 입고 단가가 30,000 이하야? 물어봤는데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해요. 그러면 30,000을 무조건 이제 초과한다는 그 얘기죠. 30,000을 무조건 초과할 때만 이곳으로 이제 찾아오는데 원래는 여기서 이제 30,000을 초과해? 그건 이제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함수 자체의 형식이 조건 쓰고 인수 쓰고 조건 쓰고 인수 쓰고 조건 쓰고 인수 쓰고 이런 형태로 생겼다고요. 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세 번째 조건을 찾아왔다. 그 얘기는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 둘 다 만족을 못한다. 그 얘기요. 두 번째 조건에서
3만 이하야? 그렇게 물어봤는데 3만 이하가 아니래요. 아닐 때는 무조건 이제 3만을 초과한다는 그 얘기지만 이 조건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초과해?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요거를 3만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줘야 된다고요. 왜요? 함수 형식 자체가 조건 쓰고 인수 쓰고 조건 쓰고 인수 쓰고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조건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함수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3만을 초과해 그렇게 물어보고 판매 단가 곱하기 이제 0.3을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맨 뒤에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썼던 요 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해서 얘는 이제 부가세를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부가세라는 제목을 먼저 이렇게 화면상에 표시하고자 하는 그 제목을 써주고 그 뒤에다 콜론 찍고 스위치라는 그 함수 방금 사용한 거 그거 이제 붙여넣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요 제목으로 이 뒤에서 나온 그 결과값을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부가세 그거 계산한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인수,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인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입구 일자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맨 앞에다가 입구 일자라는 걸 추가시켜 놨죠. 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정렬하고 있죠. 내가 얘를 한번 이제 클릭하게 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림차순 요것만 이제 한번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 해놓고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입구 일자다, 시한명이다, 입구 수량이다, 입구 단가다, 그리고 판매 단가, 부가세까지 싹 다 이제 계산이 돼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싹 다 이제 나왔다고요. 그때 전체 레코드의 개수는 몇 개다? 30개의 레코드가 싹 다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계산한 그 결과를 이대로 모든 데이터를 다 볼 게 아니라 씨앗명의 이제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서 해당 씨앗 그 입구 정보를 줘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해서 씨앗명의 일부를 이제 입력. 이렇게 해서 씨앗명의 일부 국이라는 그 글자 이렇게 이제 한 글자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렀을 때 국이라는 그 글자가 포함된 그 데이터들만 결과값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씨앗명의 일부를 이제 입력할 거죠. 해서 씨앗명이라는 그 필드에 우리 조건 쓰는 그 란이 따로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매개 변수 쿼리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있죠? 요 메시지요. 요 메시지를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해서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씨앗명의 한 칸 띄고 일부를 한 칸 띄고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조건에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지금 요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요 대화 상자가 뜬다고요. 뜰 때 내가 여기다가 썼던 그 글자 있죠? 그 글자가 이렇게 이제 메시지로 들어가서 요 창이 뜨긴 떠요. 근데 내가 여기서 국이라는 그 글자를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국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습니다. 지금 얘는 씨앗명 전체를 이제 입력받는 게 아니라 일부만 입력을 받는다 그랬죠. 해서 국이라는 그 글자만 썼을 때 국이라는 그 글자가 포함된 거 중간에 있든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이 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그 데이터를 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정할 거냐? 만약에 가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검색해라 그러면 가로 시작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만능 문자를 우리가 붙이겠죠. 그리고 가로 끝나는 데이터를 검색해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겠죠. 그리고 가라는 글자가 포함된 거 그거 이제 찾아라라고 하게 되면 만능 문자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거라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능 문자를 쓸 때는 앞에다가 이제 like 그 연산자를 같이 이제 써줘야 돼요. 해서 like라고 이렇게 써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이제 써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씨앗명의 이제 일부를 우리가
매개 변수 그 커리로 우리가 입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했을 때 그때 앞에다가 우리가 별표를 이렇게 이제 붙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 별표 붙인 거랑 내가 실제로 이제 입력받은 그 값을 이어서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중간에 이제 앰퍼센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 찾아가서도 똑같이 이렇게 별표를 써줘야 돼요. 그때 이제 맞는 문자를 썼으니까 우리가 like 연산자를 이렇게 써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매개 변수 값으로 지금처럼 문제 그림처럼 국이라는 내가 글자를 쓰게 되면 시한명의 일부를 입력해라. 이 자리에 이제 국이라는 그 글자가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 앞에 보니까 별표가 있죠. 별표를 먼저 표시하고 이어서 요 글자 표시해라. 그리고 이어서 뒤에다가 별표를 표시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뒤로 이렇게 이제 별표가 이렇게 이제 붙어서 like라고 쓰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이렇게 해서 국이라는 글자 그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도 뭐가 오든 상관없다. 국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그렇게 이제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문제를 바꿔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한 그 데이터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나온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한 그 글자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검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식을 쓸 때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조건 쓴 거 여기다가 방금 썼던 거 like 연산자 그거 쓴 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입력 받은 거 그 앞에다가 별표 붙이고요. 뒤에다가 별표 붙여라. 해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내가 입력한 그 글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킬 때는 우리 쿼리 디자인의 실행 아이콘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내가 여기다가 대괄호를 묶어서 입력한 그 내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이제 메시지로 뜬다고요. 그러면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이제 국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 글자를 이제 입력할게요. 입력하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입고 일자라는 그 제목, 시한명, 입고 수량, 입고 단가, 판매 단가, 부가세하고 이렇게 이제 6개 그 필드의 데이터가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 입고 일자를 봤을 때 2025년 3월 7일, 2월 14일, 3월 7일, 2월 14일 맞죠? 그리고 수의 국화, 그리고 금계국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고 그리고 20이다, 10이다 이렇게 출력되는 거 맞고요. 4,500이다, 4만이다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고 그리고 우리 5,000 그리고 45,000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리고 부가세 보니까 500하고 13,500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문제 그림이랑 제 거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표시 형식이 다르죠. 제 거는 그냥 숫자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부가세를 봤을 때 문제 그림 봤을 때 이곳에 이제 통화기호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죠. 그러면 우리 것도 문제 그림과 똑같이 통화 형식 그게 이제 설정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부가세 우리 구한 거 있죠? 부가세에서 요 위에 회색 선이 있어요. 회색 라인이 있어요.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까맣게 싹 다 이제 블럭이 설정이 됩니다.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맨 밑에 이제 속성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형식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죠. 그래서 내가 얘를 클릭하고 여기서 이제 통화기호 붙여달라. 요거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시한명의 이제 일부를 이제 입력해라 이렇게 떴고요.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문제 그림과 똑같이 국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제 부가세를 보니까 이렇게 통화기호가 붙어서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마지막 지상 보니까 쿼리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필드의 형식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대로 설정해라.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출력이 됐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우리 부가세에 통화교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확인을 못했어요. 확인 못하고 그냥 저장하고 제출하게 되면 이 문제는 그냥 다 틀린 걸로 채점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마다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 쿼리는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씨앗 있고 조회라는 그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쿼리 이름에다가 씨앗 있고 조회하고 이렇게 우리가 쿼리 이름 써주면 됩니다. 쿼리 이름 썼으면 쿼리 이름 정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씨앗 있고 조회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씨앗 있고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우리 씨앗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주문 테이블이 있대요. 이 세 개 이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씨앗명별로 우리 최근 입고 일자 그리고 총 입고량, 총 주문량 이런 것들을 이제 조회하는 재고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씨앗명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 입고 일자다, 그리고 총 입고량이다, 총 주문량이다, 재고 비율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필드가 결과값으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최근 입고 일자라는 거는 입고 일자의 최대값으로 구하래요. 얘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 입고 일자를 갖다 놓고 최대값으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총 입고량이요. 총 입고량이라는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는데 얘는 이제 입고 수량의 합계로 이제 표시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총 입고량을 구할 때는 입고 수량이라는 그 필드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총 주문량이요. 총 주문량이 지금 이곳에 있죠. 얘는 우리 주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수량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에 합계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쿼리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쿼리 디자인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속성 시트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꺼버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씨앗 입고다, 씨앗이다, 주문이다 라고 해서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씨앗 입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씨앗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문이요. 주문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 테이블을 모두 다 이제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추가 얘는 이제 꺼버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은 그 순서대로 결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맨 앞에 이제 씨앗명이 있으니까 우리 씨앗명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최근 입고 일자는 입고 일자의 최대값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입고 일자라는 그 필드요. 그래서 입고 일자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입고 일자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총 입고량은 우리 입고 수량의 합계로 이제 계산하라 그랬죠. 그래서 입고 수량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입고 수량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총 주문량이요. 총 주문량은 주문 테이블에 있는 수량 필드 그거의 합계로 이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 주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수량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재고 비율 요걸 이제 표시해 줘야 되는데 우리 재고 비율이라는 그 필드는 따로 없어요. 우리 재고 비율은 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계산하게끔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요건 이제 조금 이따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지상 요거부터 해결 먼저 하자고요. 우리는 입고 일자의 최대값 그리고 입고 수량의 합계 그리고 수량의 이제 합계 그걸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그마 요약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묶는 방법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입고 일자를 가지고는 최대값을 구해 달라. 그리고 입고 수량은 입고 수량의 합계로 나타내 달라. 그리고 우리 수량도 우리 합계로 이제 표시해 달라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화면상에 나타나는 이런 제목들은 지금 이 필드명을 그대로 출력할 게 아니라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입고 일자 맨 앞에 가서 여기다가 최근 입고 일자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열 너비를 이제 조정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내가 화면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필드명 콜론 입구 일자 이렇게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입구 수량도 여기다가 총 입고량이라고 그렇게 나타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총 입고량이라고 쓰고 우리가 콜론까지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고 그리고 수량이요. 얘는 이제 총 주문량 이렇게 이제 나타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총 주문량이라고 쓰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콜론까지 찍어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재고 비율을 나타내 줘야 되겠죠. 우리 재고 비율은 지금 여기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재고 비율이라는 거는 총 주문량 나누기 총 입고량 요걸로 이제 계산해서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요 맨 뒤에 가서 내가 화면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제목 먼저요. 재고 비율을 나타내 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총 주문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필드로 따로 가지고 있진 않지만 총 주문량은 여기서 이제 수량의 합계로 이미 계산을 해놨죠. 그리고 총 입고량이라는 것도 총 입고량은 지금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필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괄호 이렇게 이제 열어서 총 주문량 이렇게 이제 써주고 대괄호 닫아주고요. 똑같이 이제 나누기 기호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또 대괄호 열어서 여기다가 총 입고량하고 이렇게 대괄호를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를 요 필드를 우리가 계산할 때 지금 요 식을 이제 입력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한 그 결과를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묶는 방법을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으로 계산한 그 결과를 화면상에 표시해 달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변경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가 실행을 시킬 때는 쿼리 디자인에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지금 막 샵으로 표시된 거는 열의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한명을 봐도 여기서 글씨가 막 잘려 보이죠. 그거는 열하고 열 사이에 요 사이에 이제 경계선에 갖다 놓고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열 너비를 싹 다 이제 조정을 이렇게 이제 해 주시면 이렇게 모든 결과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재고 비율 이 값들을 봤을 때 지금처럼 막 소수점을 막 표시가 됐는데 우리 표시의 예를 보니까 실제 값이 0일 때 0.0% 이런 형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만약에 0.34523 하고 이런 값이 있을 때 34.5% 하고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해 주래요. 그러면 형식 좀 이제 바꿔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재고 비율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속성 시트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우리 여기 이제 형식에다가 우리가 직접 이제 써주면 되는데 실제 값이 0일 때 0.0%로 그리고 실제 값이 이렇게 들어있을 때 34.5%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0.0%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속성 시트 요건 이제 꺼버리고요.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문제 제시된 것처럼 그렇게 표시의 예처럼 그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죠. 그리고 우리 지금 레코드를 봤을 때 문제 그림은 레코드가 총 8개만 조회가 됐는데 제 거는 지금 12개가 됐어요. 왜? 아직 이 조건들을 우리가 아직 처리를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2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두 번째 지시사항 봤을 때 시작 코드가 A부터 B까지의 문자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그것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결과값 이 결과만 봐서는 시작 코드가 뭔지 전부 다 모르죠. 모르니까 일단 시작 코드라는 그 필드를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맨 뒤에다가 이제 시작 코드라는 그 필드 좀 갖다 놓자고요.
우리가 이제 씨앗 코드를 이제 갖다 놓으면 되는데 씨앗 코드는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씨앗 코드라는 그 필드가 여러 개의 테이블에 모두 다 들어 있을 때는 원래대로 따지면 이렇게 이제 기본 키로 설정되어 있는 그 씨앗 코드 있죠. 그걸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해서 씨앗 코드 기본 키로 설정된 게 여기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각각 이제 씨앗 코드가 다 붙었어요. 붙었는데 지금 여기서 A부터 B까지 문자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하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빠져야 되는 게 얘는 이제 P로 시작하니까 얘를 빠져야 되고요. 얘도 이제 출력되면 안 되고 얘도 이제 출력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도 출력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4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A다, B다 그런 걸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디자인 보기 들어가자고요. 들어가서 우리 씨앗 코드에서 우리 조건 쓰는 그 란이 따로 있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쭉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작성을 할 때 A부터 B까지의 문자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A부터 B까지요. A부터 시작해서 B까지의 그 문자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것만 대상으로 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A부터 B로 시작하면 된다.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만능 문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like 연산자 이렇게 이제 이용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B로 시작하는 것만 이렇게 이제 결과값도 나왔고 그때 레코드의 총 개수도 8개 문제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나왔죠. 근데 우리는 이 씨앗 코드라는 이 필드는 화면상에 보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결과값으로 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지금 이 씨앗 코드라는 거는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기 위해서 추가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묶는 방법하고 있는데 얘를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내가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는 순간 이곳에 이제 표시라고 있는데 이곳에 체크 표시가 원래 되어 있던 게 자동으로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된다고요.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됐으니까 이 씨앗 코드는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된다 표시가 되지 않더라. 지금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맨 위에 이제 제목부터 비교하자고요. 씨앗명이다, 최근 입고 일자다, 총 입고량이다, 총 주문량이다, 재고 비율이다 라고 해서 이 제목 다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금개국이다, 끈끈이 대나물이다. 그리고 나팔꽃이다, 메밀꽃이다, 물망추다, 양귀비다, 자운형이다, 한년화다 라고 해서 요 순서대로 우리 씨앗명이 표시된 거 맞고 그리고 최근 입고 일자 이 날짜들을 봐도 문제 그림과 전부 다 똑같이 이제 나타났고요. 총 입고량이다, 총 주문량이다. 이것도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전부 다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재고 비율도 문제 그림과 비교를 했을 때 전부 다 똑같이 다 출력이 된 거 맞죠? 그리고 레코드의 총 개수 8개 맞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지상 봤을 때 쿼리 결과 이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림이랑 이제 똑같아졌죠? 똑같으니까 우리 쿼리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쿼리는 그냥 꺼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재고 현황 요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재고 현황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쿼리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재고 현황이다 라고 해서 쿼리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씨앗과 씨앗 입고라는 그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래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음 씨앗 입고일을 조회한 후에
새로운 테이블로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다음 있고 1 생성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문제 그린 결과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레코드의 총 개수는 17개 그렇게 이제 조회가 됐네요. 그러면 우리 화면 크기 조정 좀 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이동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에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문제에서 씨앗하고 씨앗 이꼬라는 그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씨앗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씨앗 이꼬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두 개 테이블 다 추가시켰으니까 테이블 추가 요거는 이제 꺼버릴게요. 그래서 이제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맨 앞에 이제 씨앗 코드 요거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씨앗 코드는 씨앗 테이블에도 들어있고 우리 씨앗 이꼬라는 그 테이블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기본키로 설정된 거 아니면 1쪽에 있는 거요. 1쪽에 있는 그 테이블에 씨앗 코드를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씨앗명을 나타내면 되죠. 씨앗명은 우리 씨앗 테이블에 있으니까 씨앗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있고 1을 나타내 줘야 되는데 다음 있고 1이라는 그 필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 수량도 있는데 필요 수량 그런 이제 필드도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보고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다음 있고 일자는 우리 있고 일자로부터 15일 후로 그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있고 일자라는 그 필드를 갖다 놓고 그 날짜에서 15일이 증가한 그 날짜가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때 date add라는 그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있고 일자라는 그 필드가 여기 있으니까 이 필드 먼저 시키자고요. 추가시켜 놓고 우리 이제 date add라는 그 함수가 나는데 얘네들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걔네들까지 같이 좀 보자고요. 자, 우리 date add라는 그 함수의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두 명이 더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date part라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얘는 내가 지정한 그 날짜에서 여기 이제 형식에서 제시된 그 값만 화면상에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만약에 날짜에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어요. 연, 월, 일이 다 들어있는데 거기서 내가 형식에다가 월을 지정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날짜에서 월만 보여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형식을 내가 2어로 이제 지정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날짜에서 연도만 표시해달라 그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date part고요. 그리고 date diff라는 요 함수도 있어요. 요 함수는 날짜 1하고 날짜 2하고 이 두 가지를 찍어주면 되는데 이 두 날짜 사이에 경과한 그 값을 표시해 줍니다. 그때 경과한 그 값을 이제 표시할 때 내가 형식을 지정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D를 만약에 적용시키게 되면 두 날짜 사이에 경과한 그 값을 일수로 표시해달라. 아니면 M으로 하게 되면 이제 월로 표시해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날짜 사이에 연이 됐든 월이 됐든 일이 됐든 그런 경과값을 표시해주는 게 우리 date diff라는 요 함수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문제 풀 때 써야 되는 그 함수가 date add라는 요 함수죠. 요 함수는 내가 지정한 이 날짜에서 이 형식에 맞게 이 값만큼 날짜를 증가를 시킨 그 값을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있고 일자에서 15일 후 15일이 증가한 그 날짜를 표시해 달라고 했죠. 그러면 얘를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식을 쓰냐? 우리가 이제 date add하고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date add라고 이렇게 먼저 써주고 연, 월, 일이 있을 때 2를 이제 증가시킬 거니까 여기다 이제 D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15일이 이제 증가된 그 값을 이제 표시할 거니까 값에다가 15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날짜요. 그 날짜는 우리 있고 일자에 들어있죠. 해서 있고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15일이요. 15일이 증가한 그 값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요 있고 날짜라는 거는 그때 이 있고 일자라는 거는 우리 필드 명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그 필드 명을 화면상에 이제 출력할 때
다음 있고 1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다음 있고 1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콜론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방금 썼던 그 식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지금 있고 일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있고 일자에서 15일이요. 15일이 증가한 그 값을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다음 입구에 얘가 이제 계산이 돼서 화면상에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필드에 필요 수량 요걸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네 번째 지상 보니까 필요 수량은 입구 수량의 2배로 이제 계산하래요. 그러면 입구 수량의 2배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입구 수량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뒤에 찾아가서 일단 화면상에 표시하고자 하는 그 제목을 먼저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리고 입구 수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필드잖아요. 그 필드니까 여기다가 입구 수량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고 곱하기 2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킬 때는 우리 쿼리 디자인의 맨 앞에 실행이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우리 시한명이요. 시한명 요 열 너비 조정 좀 할게요. 자, 요 열과 열 사이에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다음 입고 1도 요 사이에 가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제 날짜가 다 보이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레코드의 개수가 총 30개가 이제 출력이 됐는데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는 17개만 나타났다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지상에 보면 판매 단가가 10,000원 이상인 거, 10,000 이상인 그 경우만 조회 대상으로 설정해라. 요거를 우리가 아직 문제를 안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30개가 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 하자고요. 자,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판매 단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건을 걸어줘야 되니까 판매 단가요. 자, 이곳으로 내려가서 우리 판매 단가라는 거를 맨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주고 우리 조건 쓰는 그 란이 따로 있죠. 해서 지금 이곳에 찾아가서 크거나 같다만 하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판매 단가가 10,000원 이상인 것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레코드의 총 개수가 이제 17개가 이렇게 이제 조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판매 단가라는 거는 내가 조건 쓰기 위해서 추가시킨 거라고요. 얘는 이제 화면상에 출력이 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화면에 표시할래 말래 그거를 여기서 이제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이곳에 체크 표시가 돼 있으니까 화면상에 출력이 된 거예요. 요거 이렇게 클릭을 해서 체크 해제를 해서 우리가 화면상에 출력이 되면 안 되게 출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이제 실행 버튼 다시 한번 더 눌러보자고요. 실행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레코드의 개수는 총 17개가 맞죠? 제목부터 확인하자고요. 시약 코드다, 시한명이다, 다음 있고 1, 그리고 필요 수량하고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제목들은 다 되어 있죠. 그리고 B0012, P0011, A1005, A1002, A1355, A9022 하고 이렇게 이제 요 순서대로 표시되는 게 맞죠? 그리고 시한명이요. 양귀비부터 시작해서 한련화까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 맞고 그리고 다음 있고 2를 보니까 2025년 1월 18일부터 시작해서 1월 30일까지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고 필요 수량도 30부터 시작해서 30까지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이곳에 나타난 그런 데이터 형식이요. 형식을 봐도 문제 그림과 전부 다 이제 다 똑같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쿼리 만들 거 다 만들고 이제 결과값까지 싹 다 이제 확인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우리는 이렇게 쿼리를 만들고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다음 씨앗 있고 1을 싹 다 이제 조회를 했죠. 요걸 가지고 우리는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우리 쿼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작성된 그 상태에서 우리 쿼리 유형에 보게 되면 우리 테이블 만들기라는 그 쿼리 유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테이블 만들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테이블 만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우리 이제 5번째 지상 보게 되면 쿼리 실행 후에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다음 씨앗 입고 관리라는 걸로 설정해라.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니까 새 테이블 만들게 하고 테이블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여기다가 우리가 똑같이 이제 써주면 돼요. 다음 씨앗 입고 관리하고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테이블명 썼으면 테이블명 정확하게 맞나 안 맞나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쿼리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실행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17개 행을 붙여넣습니다. 새 테이블을 작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예 버튼을 눌렀더니 다음 씨앗 입고 관리하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요 쿼리 요거 이제 만든 거 요것도 이제 꺼버리자고요. 껐더니 쿼리를 저장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다음 입고의 생성 쿼리를 작성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다음 입고 1 생성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쿼리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우리 새로 생성된 그 테이블 있죠? 요거 이제 실행이요. 요거 이제 실행시켜서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요런 데이터들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5개 쿼리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리고 요런 이제 쿼리 문제도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1회를 켰어요. 켜서 이제 쿼리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만약에 쿼리 문제를 풀 때 정답이 됐든 해설이 됐든 그런 걸 보고 문제를 풀었다면 그 5문제를 여러분들이 문제만 딱 보고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시고 연습이 끝나자마자 모의고사 이후에 또 문제를 키세요. 켜서 또 쿼리 5문제를 또 풀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쿼리 5문제를 풀었을 때 또 정답이나 해설을 보고 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만 딱 보고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또 연습을 하시고 연습이 끝나면 또 모의고사 3회를 여세요. 3회를 열어서 또 쿼리 문제만 또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쿼리 문제만 계속해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쿼리도 그렇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구나.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종류별로 묶어서 연습을 하세요.